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 기소 문자를 받은 후 형사재판 구공판 절차와 피고인 의견서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기소는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법원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처럼 재판 없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지만 구공판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제부터 형사재판 구공판 절차와 피고인 의견서 작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검찰 기소 후 형사재판 절차. 1단계 기소 후 우편 통보. 형사재판 즉 구공판이 진행될 경우 이 사실이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이때 피고인에게는 구공판이 진행된다는 사실과 함께 피고인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피고인 의견서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2단계 피고인 의견서 제출. 구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의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피고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3단계 구공판 진행. 구공판이 시작되면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구공판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피고인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입증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판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둘째, 피고인 의견서 작성법. 피고인 의견서는 피고인의 입장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형을 주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다음은 피고인 의견서 작성 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째, 피고인의 입장 명확히 하기. 의견서의 첫 번째 부분은 피고인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주장하는 경우 감형을 요청하는 이유와 함께 반성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피고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의견서에서 자신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의 경우 폭행 상황에서 자신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 근거 제시. 피고인 의견서에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그 근거로 형사소송법에 해당 조문을 언급하거나 법적 책임이 없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증거와 증언 제시. 피고인 의견서에 증거와 증언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문자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의견서에 포함시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고 당시의 교차로 신호등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첨부하여 사고 당시 피고가 정당하게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무죄가 아닌 감형을 주장하는 경우 반성의 의지를 나타내며 감형 사유를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회복귀 의지를 밝히는 것도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피고인 의견서는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소된 후 피고인은 의견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방어 또는 감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잘 작성하고 중요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서류 작성이나 피고인 의견서 작성이 필요하시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